얼마 전 넷플릭스에서 공개된 더 글로리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학교 폭력이라는 소재를 완성도 높게 그려내 글로벌 1위를 차지했죠. 실제로 학교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 가해자분들, 그리고 혹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이와 비슷한 일을 겪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모님들이 꼭 읽어보셨으면 하는 책이 있습니다. 바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왕따 트라우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해결되지 않은 트라우마는 인간관계를 끊임없이 힘들게 합니다. 제게 오는 매일 상담 중에 20, 30대의 고민에도 어린 시절에 당한 왕따 트라우마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도 힘들어하는 분들이 참 많으세요. 저는 20살 대학생입니다. 저는 인간관계를 맺는 게 너무 어려워요. 사이가 멀어지는 일이 생기면 먼저 다가가서 물어볼 자신도 없고 공포심이 밀려옵니다. 어렸을 때 이유 없이 왕따를 많이 당했어요.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그냥 재수없다, 싫다는 이유로 괴롭힘 당하던 기억이 떠오르면 숨도 쉬기 어렵고 식은땀까지 납니다. 선생님, 부모님 모두 네가 더 노력하고 다가가라는 말만 했어요. 네가 뭘 잘못했는지 잘 생각해보라고. 다른 아이들은 다 잘 지내는데 너만 왜 친구를 못 사귀느냐고 충고만 하셨어요. 왕따 트라우마는 지금도 제 인생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저는 혼자 지내야 할까요? 누군가에게 다가가기도 어렵고 친해지더라도 언젠가 멀어지고 버림받을까봐 늘 불안합니다. 제가 어떤 점을 고쳐야 사람들이 저를 싫어하지 않을까요? 인간관계는 누구나 어렵죠. 제가 상담을 해보면 나이와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의 고통 1위는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이제 마음의 아픔을 넘어서 육체적 증상까지 겪고 있네요. 그냥 재수없다, 싫다는 말은 이유 있는 폭력보다 더 큰 상처를 남깁니다. 잘못이 있다면 사과하고 고치면 되지만 이 경우는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이 큽니다. 피해자 여러분, 내가 잘못한 걸 찾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저는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고 뉴스에서 많이 보았지요. 2018년 11월 중학생 4명이 아파트 옥상으로 14세 A군을 불러냅니다. 1시간여 동안 집단 폭행을 가했고 A군은 아파트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피의자들은 반성은커녕 A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진술하자며 말을 맞추기까지 합니다. 가해 정도가 어느 정도로 심했냐면 동물을 풀어준 뒤에 쫓아가서 잡는 이른바 사냥놀이를 했다는 겁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죽여버린다고 협박하는 건 왕따 가해자들의 공통점이고요. 이렇게 맞을 바에는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호소하면서 옥상에서 뛰어내린 것이었어요. A군의 잘못이 무엇인가요? A군은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는 대로 맞은 잘못밖에 없었습니다. 판사님들이 쓴 판결문에 명시된 내용을 보세요. 이 같은 범죄는 우발적 일시적인 것도 아니었고 이들에게 폭력은 놀이와도 같았다. 양심의 가책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다. 14살에 불과한 피해자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고 말았다.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78분 동안 성인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이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은 만 19세 미만이기 때문에 소년법 적용을 받습니다. 형이 가볍지요. 그런데 이들에게는 상해치사죄가 적용되어 비교적 강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장기징역 10년, 단기징역 5년이라는 법정 최고형을 내린 것입니다. 저는 왕따 사건 판결문에 나오는 문구들을 100건 이상 찾아보았습니다. 가장 많이 나오는 공통 문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왕따 가해자가 되어본 경험이 있는 분들
잘 알아두세요. 내 아이가 학교에서 누군가를 왕따시켰던 사례가 있는 부모님들도 잘 알아두세요.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문장입니다. 아무런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피해를 당했던 겁니다. 피해자 여러분의 잘못은 없습니다. 이제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권리가 있고요. 내 잘못이 아니라 그들 잘못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고, 피해 경험 때문에 울고 있는 나 자신을 위로하고 아직도 울고 있는 내 속의 아이를 달래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왕따 피해자의 후유증은 성인이 되고 나서도 육체와 정신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사연 주신 분도 왕따 피해의 경험이 떠오르면 식은땀이 나고 온몸이 떨린다고 하셨어요. 육체적으로도 증상이 오는 겁니다. 최소 40년 동안 우리를 괴롭힌다고 해요. 지금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트라우마를 그냥 내버려 두면 스트레스, 우울증, 불안장애, 자살 충동 등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집니다. 작은 오해가 생겼을 때 내가 뭐 잘못한 거 있니? 우리 뭐 좀 오해가 있는 게 아닐까? 나랑 5분간 얘기할 수 있어? 요즘 날 대하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 내가 좀 걱정이 돼. 이렇게 다가가서 얘기할 수 있어야 하는데 두려움이 다가가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현재의 관계에 개입해서 관계 맺는 것을 방해하지요. 과거의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아차릴 때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왕따 가해자들이 어떤 마음에서 왕따 가해자가 되는 줄 아십니까? 동물적인 본능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욕구 불만, 증오심을 남에게 발산시켜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자 하는 겁니다. 아주 비겁하죠. 내가 강자로부터 받은 스트레스를 나보다 약한 자, 연약하고 착한 자에게 찾아가서 해소하는 거예요. 동물적 쾌락을 느끼는 겁니다. 희생양을 찾아서 나의 스트레스 해소용 쓰레기통으로 쓰는 악한 동물적 본능을 발산하는 거예요. 가해자들의 속성을 알게 된 이상 더 이상 가해자가 되기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 잘 알아두세요. 내 아이가 왕따 피해를 겪었다면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그 아이들의 잘못이야. 충분히 위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를 왕따시킨다면 어떤 경우라도 내 아이 편들지 마십시오. 이 아이가 어릴 때 가해자가 되어 보았다면 어른이 되어서도 그런 가해를 저지를 확률이 큽니다. 내 아이가 가해자가 되었을 때 학교 폭력위원회가 열리면 가셔서 내 아이의 선처를 빌지 마십시오. 소년법정에 가서 판사님께 선처를 부탁하지 마십시오. 내 아이를 단호하게 혼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내 아이를 살리는 길입니다. 철없는 애들이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말하는 부모님들의 공통점은 본인들도 어린 시절에 왕따 가해자였던 적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아이를 앉혀놓고 단호하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타인에게 동물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포기하는 거야. 이젠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의미 있게 살아야 해. 실수를 반복하면서 살아서는 안 돼. 신은 너에게 귀중한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셨어. 그 의미를 찾으면서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야 해. 친구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빌고 용서해 줄 때까지 기다려. 그리고 귀중한 네 삶의 의미를 훼손시켰으니 너 자신에게도 용서를 빌어. 귀중한 인생을 항상 의미 있게 살도록 노력하자. 우리가 너를 잘 가르치지 못해서 미안해. 우리도 반성할게. 그리고 내 아이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반드시 가해자를 찾아가서 단호하게 말해야 됩니다. 내 아이에게 왜 그랬니? 그 애는 분명히 이렇게 변명할 거예요. 친하게 지내려고 같이 놀려고 장난친 거예요. 괴롭힌 건 아닌데 이 아이가 오해한 거예요. 얘도 저 괴롭힌 적 있어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변명과 함께 거짓말까지 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하게 지낼게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더라도 내 아이에게 직접 사과해줘.
하지만 내 아이와 앞으로 친하게 지내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진심으로 사과하길 바란다. 라고 단호하게 얘기하시고 내 아이를 보호해 주셔야 합니다. 사연을 주신 분, 20살이 되는 과정까지 얼마나 힘들었어요. 이제는 이 상처와 이별해도 됩니다. 얼마 전에 왕따 피해를 겪은 사람들이 어른이 되어서 모인 자리가 있었어요. 여전히 왕따 트라우마의 고통을 호소하는 수백 명이 모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온 청소년들도 있었습니다. 공통점이 뭐였냐면 그 부모님들도 학교 다닐 때 왕따를 당한 경험이 있었다고 고백하셨어요. 내가 겪은 고통을 내 아이가 겪지 않았으면 하는 두려움이 너무 커서 왕따 피해를 당하는 내 자녀에게 늘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네가 먼저 다가가봐. 네가 먼저 아이들한테 좀 숙이고 친하게 지내려고 노력해봐. 네가 잘못이 있어서 왕따가 된 거 아니겠니? 라고 말하는 사례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피해자를 보호해줘야 돼요. 피해를 입은 분들은 내 잘못이 아니라는 걸 인지하고 그 상처에서 벗어나도록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인간관계는 누구나 어려워요. 친구를 많이 사귈 수 있는 성격인 사람이 있고 원래 친구를 많이 사귀는 게 힘든 성격인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정말 이해해주는 성향이 비슷한 친구 한 명만 잘 사귀어도 외롭지 않게 살 수 있어요. 주변을 둘러보고 나처럼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그래서 혼자 조용히 있는 친구를 찾아서 다가가 보세요. 친구 사귀는 연습을 그 친구와 함께 해보세요. 공감대를 형성하고 서로를 위로해주면서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한 명, 두 명 내 친구가 늘어날 때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들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좋아하고 나 자신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될 때 타인과도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너무 외롭고 두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외로운 시간이기보다 나를 키우기에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왕따 트라우마 때문에 10살부터 대학 졸업할 때까지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었던 지금은 28세가 된 청년이 있습니다. 저를 만나서 상담한 지 1년이 되었어요. 이 친구는 올해 심리상담학과 대학원에 입학했습니다. 트라우마에서 벗어난 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과 청소년들의 부모님을 상담하는 전문가가 되겠다고요. 내가 겪은 고통을 가치 없게 만들지 마십시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모든 시련은 내 인생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 시련에서 의미를 찾읍시다. 고통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내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나처럼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습니다. 내일은 어제와 오늘보다 희망적입니다. 미래에 대한 기대가 행복을 창조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나는 날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라도 살아야 하고 그런 날이 밝아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죽는 게 두렵지만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면 저는 자살 시도를 해본 적이 있거나 자살 충동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는 모임을 1년에 한 번 엽니다.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을 상담할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삶의 의미가 없다고 탄식하는 사람일수록 주체할 수 없이 말하고 싶은 욕구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하고자 하는 욕구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심한 중압감을 겪었던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응어리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옵니다. 인명구조를 하는 사람은 그 이야기를 다 들어줘야 합니다. 내 이야기를 공감하고 잘 들어줄 사람을 찾아서 마지막 힘을 다해 도움을 청하는 중이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 모임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자리에 앉으면 제가 다가가서 쪽지를 건넵니다. 제 손글씨로 꾹꾹 눌려 쓴 문장입니다. 대화가 시작되기도 전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묻습니다.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다시 자살을 시도하지 않은 이유가 뭔가요? 사람들은 어리둥절, 순간 말문이 막힙니다. 타이르고 설득할 줄 알고 왔다가 의외의 질문을 받은 당혹감이 표정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답을 할 때까지 조용히 기다립니다. 손목을 그었었는데 흉터만 크게 남고 시도는 실패했어요. 많이 아팠어요. 부모님이 너무 충격받으셔서 지금도 불안 증세가 심하세요. 저보다도 더.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인데 너무 죄송했어요. 사는 동안 효도를 한 번도 못했어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그 당시엔 너무 괴로워서 아이 생각을 못했어요. 다음은 자살 충동을 자주 느끼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자살 충동이 느껴질 정도로 힘든데 왜 실행에 옮기지 않았나요? 엄마가 걱정돼서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살았는데 엄마는 혼자 남겨지면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이 죽는다는 게 사람들 기억에서 금방 잊혀질 것 같아서 억울했어요. 죽더라도 뭔가 하나는 이루고 죽자. 죽고 싶을 만큼 힘들지만 죽는 게 너무 무서워요. 차라리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한 번도 행복하다는 만족감을 느껴본 적이 없어서 한 번이라도 행복을 누려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대로 죽는 건 제가 너무 불쌍해요. 지금 여러분이 말한 이유들이 내가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죽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살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의 말을 꼭 기억하세요. 자살을 시도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죽고 싶은 게 아니라 너무나 살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너무 커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자 고통이 나를 삼켜버릴까봐 스스로 자신을 죽이는 역설적인 행동을 선택하고 싶은 것이지요. 자살 시도를 했다가 깨어난 사람들은 자살에 실패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대부분이 기뻐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당시에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나고 돌이켜보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고 의문에 대한 해답도 있었어요. 자살 실패 후에 깨어났을 때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살아서 나처럼 죽고 싶은 사람들의 상담하는 모습을 상상하게 되었어요. 너무 많이 눈물이 났어요. 이들에겐 나를 짓누르던 고통을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능력이 생긴 겁니다. 실현을 통해서 얻은 의미이지요. 이것만으로도 자신이 겪은 고통을 의미 있게 만든 겁니다. 모임이 끝날 때 모두 나와 같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다는 말을 합니다. 자신의 경험을 가치 있게 만들고 싶은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소리 내어서 다음 문장들을 함께 읽어요. 삶과 죽음, 고통받는 것과 죽어가는 것까지 폭넓게 감싸 안겠습니다. 자살을 막는 것은 인명구조입니다. 이제 나를 살리고 타인도 살리겠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세상에 나를 대신할 존재는 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나의 미래에 대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였습니다. 당신은 삶이 주는 좋은 것을 모두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노고 힌트를 통해 내 안의 빛을 밝혀보세요.